오늘 청문회를 좀 준비하면서 검찰의 그 감찰 기능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계셨나요? 네. 예, 우리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감찰 방해한 혐의로 징계 절차가 있었고 1심 법원에서 그 사실관계가 감찰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4월 2일 한동수 감찰부장이시죠? 윤석열 총장에게 어떤 방해를 받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한된 시간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컨대 채널 A 사건과 한동훈 전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사이에 어떤 그 계속되는 소통 아니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감찰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윤 총장께서 버럭 화를 내고 감찰을 갖다가 인권부 네. 인권위에다가 옮기라고 했던가 아니면 좀 모욕적 언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감찰 방해로 감찰을 방해받은 거죠. 제가 피해자이죠. 직권남용죄를 명백히 구성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형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윤석열 대검에서 이루어졌던 것 중에 판사 사찰, 네. 판사들의 성향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네. DB로 보완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 감찰의 네, 대상이었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 사찰, 판사의 개인적인 정보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면 굉장히 재판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유들 사법농단에서 수집된 그 수사에 수집된 자료들이 거기에 활용됐고 이 부분도 역시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비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실명 나중에 처리된 밝혀질 겁니다. 처벌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비실명 처리된 저도 그 자료를 21대 국회에 봤는데 네. 저도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이렇게 떠오를 정도의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네, 저도 법원에 근무했는데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참고인 본인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을 적은 게 저는 있었습니까? 네. 본인은 없었고 네, 아는 지인에 대해서 이 모르는 재판부, 것들 자료가 무슨 친족 관계 영장 신문 과정에서 그 전날 술을 마시고 신문에 안 나왔다는 등 아주 내밀한 정보. 고발 사주도 감찰을 하셨나요? 그렇죠. 고발 사주의 사건의 핵심은 2월 17일 날 뉴스타파 굉장히 신뢰와 신뢰도를 제가 높게 보는 그런 언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뉴스타파에서 2월 17일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을 보도를 했고 3월 31일 날 MBC 뉴스 데스크에서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죠. 그것들을 가로막기 위한 총선에 임박한 그 사건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그 부분들 작성을 해서 그 현재 있는 그 여당에 전달이 된 그런 사건이죠. 이 부분은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성립된다고 감찰을 생각합니다. 방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사건, 고발 사주 손중성 씨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1년에 선고가 됐고 이번 주에 아마 항소심이 선고가 될 예정이고요. 네, 저는 그 법정에서 손준성 검사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승인을 받았다. 한동훈 그 현재 그 정치인이죠. 그 대표와의 공모관계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분 판사님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검찰의 특수한 경험칙들은 조직에 있어 본 사람 손중성 검사 개인이 했으리라고는 생각한 사람 1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검찰 출신 의원들 여야에 계시지만 근데 지금 문제가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금 그 징계에 대한 행정 사건이 1심에서는 사실로 확인되었다가 지금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는 거죠. 절차가 좀 위반되었다라는 이유로. 네, 그게 이제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정을 그 절차에 관한 해석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되게 절차 위반인 경우에는 다시 새롭게 절차를 진행해서 또 징계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징계 문제는 그 기본적인 범죄이고 또 그 관련돼서 그 상고도 안 했고요. 1심과 2심의 결론이 불일치한 사건이고 검사징계법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저도 지금 이제 감찰 방해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또 백혜령 경정에 대한 마약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없는데 검찰의 감찰 강화에 대해서
혹시 뭐 체험하신 분으로서 무슨 말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저한테 얼마만큼의 시간이 부여된지 모르겠습니다. 진술해도 될까요? 네, 1분간 하세요. 뭐 감찰 기능도 필요하죠. 근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주범이죠. 해석해서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 기소해야지 검찰 내 수사권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그 정책기획과장이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1분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도이치모터스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재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자료 네네.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해 네, 주시죠.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이상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저기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에서 질문했는데 다 끊으셨잖아요. 자,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분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 핸드,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ead without hands죠. 그러니까 검찰의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전 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자, 저기 유상범 간사님 질의권이 없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네, 이 자리를 됐어요. 검찰 개혁을 자, 약간 저지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을 부과합니다. 참고인님, 네, 들어가시고. 박수 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